1200만 명이 넘는 북한 주민들이 기아와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는 동안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은 아침을 1파운드에 $500, 약 69만 원인 브라질 커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건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의 일상적인 습관에 대해 폭로할 내용은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우리는 $820만, 약 113억 원에 달하는 호화로운 시계, $160만, 약 22억 원짜리 메르세데스 리무진, 그리고 심지어 그의 비밀 하렘을 위한 속옷에 $388만, 약 53억 원을 지출한 것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국민은 화장실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는 독사뱀이 담긴 뱀조와 수입산 랍스터, 국제 제재로 금지된 품목들에 푹 빠져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이 행성에서 가장 비밀스럽고 사치스러운 일상 속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김정은의 전형적인 하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김정은은 평범한 독재자가 아닙니다. 그는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신비로운 지도자일 것이며 CIA조차 부러워할 만큼 철저한 비밀의 장막 뒤에서 2,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통치합니다. 그의 나라가 역사상 가장 가혹한 국제 제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은 어떻게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왕족 가문에 필적할 개인적인 호화 제국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의 지도자가 어떻게 억만장자들도 질투할 만한 생활 방식을 유지할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그의 하루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그의 비밀 궁전, 고급 자동차 컬렉션, 그리고 그의 2,000명에 달하는 개인 하렘까지 탐험할 것입니다. 또한 그가 어떤 방식으로 이 기묘한 생활 방식을 자금으로 뒷받침하는지, 어떤 범죄 조직도 자랑스러워할 만한 방법들로, 그리고 왜 그의 국민들이 그를 정말로 신이라고 믿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세계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엄격한 일정을 따르는 것과 달리 김정은의 기상시간은 전날 밤 그가 얼마나 파티를 즐겼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믿어주세요. 그는 파티를 즐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마침내 호화로운 용성 관저, 일명 중앙호화 별장이라 불리는 곳에서 깨어날 때 그의 아침 루틴은 여러분이 들어본 어떤 것과도 완전히 다릅니다. 우선 그가 사는 곳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용성 관저는 단순한 집이 아닙니다. 1983년에 지어진 $1,500만, 약 207억 원 규모의 궁전 단지입니다. 이곳에는 호숫가 연회장, 50m 길이와 15m 너비의 워터슬라이드가 있는 수영장, 말 사육장과 승마구역, 사격장, 그리고 심지어 경마장까지 있습니다. 이곳에서 김정은은 매일 아침 아내 리설조와 자녀들과 함께 깨어납니다. 북한의 국가 선전에 따르면 김정은은 실제로 화장실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권은 국민들에게 그들의 최고 지도자가 나라의 번영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느라 배설물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믿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아버지 김정일과 할아버지 김일성에 대해서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믿을 리 없지만 기억하세요. 북한 주민들은 태어날 때부터 세뇌되어 그들의 지도자가 진짜 신이라고 믿도록 강요받습니다.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은 그들이 정말로 김정은이 자신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고 믿었으며 그에 대해 나쁜 생각을 하면 죽을 것이라고 두려워했다고 밝혔습니다. 심리적 통제는 너무 철저해서 사람들은 가장 터무니없는 주장도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평양 전역에 설치된 확성기를 통해 친애하는 장군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섬뜩한 노래가 울려 퍼지는 동안 김정은은 훨씬 더 사치스러운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바로 1파운드에 $500, 약 69만 원인 브라질 커피입니다. 2016년에만 북한은 이 희귀한 커피를 약 $100만, 약 13억 8천만 원어치 수입했으며 이는 오직 최고 지도자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UN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인구의 절반이 기아와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 동안 그들의 지도자는 평범한 주민의 연간 수입을 훨씬 초과하는 사치품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카페인을
충전, 한 후에는 로마 황제도 질투할 만한 아침 식사가 이어집니다. 1200만 명이 북한 주민들이 단백질 없이 삶은 쌀과 된장으로 연명하는 동안 136kg의 체중을 자랑하는 그들의 지도자는 미친 사람의 식사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식탁을 즐깁니다. 우리는 이탈리아산 고급 파르마 햄 1파운드에 200에서 500달러, 약 27만 6천 물결표 69만 원, 인 일본 와규 소고기, 그리고 그의 최애 메뉴, 그의 가족을 위해 일했던 스시 셰프 후지모토 켄지의 증언에 따르면 약간 덜 익히거나 거의 날 것으로 먹는 고베 스테이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정은과 그의 아버지는 이런 고가의 스테이크로 함께 식사하며 유대감을 쌓았고, 김정은은 지금까지도 이 음식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김정은의 아침 식탁에는 종종 참치의 가장 비싸고 고급스러운 부위인 토로로 만든 스시가 올라옵니다. 그는 또한 스위스 에멘탈 치즈에 집착하는데, 이는 그가 스위스에서 유학하던 10대 시절에 형성된 습관입니다. 이 집착은 2014년에 그가 과도한 고지방 식품 섭취로 통풍에 걸릴 정도로 극단적이었습니다. 그게 그를 멈추게 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같은 해 통풍에 걸린 김정은을 위해 북한 관리들은 프랑스로 가서 고급 치즈 제조법을 배우려 했습니다. 프랑스의 유제품 학교들이 그들을 거부하자 김정은은 그냥 수입량을 늘렸습니다. 아무것도, 강조하지만 아무것도 그가 사랑하는 치즈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김정은이 국제적으로 절대적으로 금지된 품목들을 여전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카스피해산 캐비아와 고급 랍스터, 유엔 결의안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품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무제한의 자원과 국제법을 무시하는 독재자라면 제재 따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김정은은 심지어 상어지느러미 수프를 마십니다. 이는 동아시아의 논란 많은 특산품으로 상어 멸종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로 세계를 위협하는 사람에게 환경 문제는 우선순위에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충격받으셨나요? 이 호화로운 생활 방식에 놀랐다면 1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상어지느러미 수프가 이미 과하다고 생각한다면 김정은의 음료 선택은 그보다 더 기묘합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술은 뱀주입니다. 이는 독사인 코브라 사체가 병 안에 담긴 아시아 전통 술입니다. 이 술은 정력을 높인다고 여겨지는데 이것이 그가 비밀 하렘을 위해 매년 388만 달러, 약 53억 원을 속옷에 지출하는 이유를 설명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김정은은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생활 방식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의 지도자가 어떻게 대부분의 주민들의 월 수입보다 비싼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그 답은 그가 운영하는 범죄 조직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국제정보기관에 따르면 북한은 국가가 후원하는 조직적 범죄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그들은 사이버 범죄, 암호화폐 절도, 무기 밀수, 마약 거래 등 모든 것에 관여합니다. 2022년에만 북한 해커들은 약 17억 달러, 약 2조 3,500억 원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훔친 것으로 추정되며 이 돈의 상당 부분은 김정은의 호화로운 생활 방식을 지원하는 데 직접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들의 활동 중 디지털 부분에 불과합니다. 북한은 여러 국가에 걸친 정교한 네트워크를 통해 사치품을 밀수합니다. 2019년 네덜란드 세관이 99만 병의 러시아 보드카를 압수했던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그 보드카들은 평양으로 가는 길이었고 김정은과 그의 측근들을 위해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이 정권은 또한 불법 석탄 수출, 분쟁 지역으로의 무기 판매, 그리고 아시아 전역에서 메탐페타민, 필로폰을 제조하고 유통하는 사업을 운영합니다. 추정에 따르면 북한 연간 예산의 약 30%가 김정은과 그의 측근들을 위해 따로 배정되며 24%는 군대에 지출됩니다. 군대는 그가 권력을 유지할 수 있게 보장하는 세력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평균 연수입이 2,000달러, 약 276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들의 최고 지도자는 오직 개인적인
오락을 위해 매년 수억 달러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락에 대해 말하자면 김정은의 일상 활동은 그가 나라 전체를 자신의 개인 놀이터로 여기는 사람임을 드러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 버튼을 누르고 친구들과 공유하며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이런 행동은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며 앞으로 더 흥미로운 콘텐츠를 제공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호화로운 아침 식사 후 김정은은 이 행성에서 가장 값비싼 연극을 시작합니다. 그는 궁전을 떠나 공장, 건설 현장, 농장, 시장 등을 방문하는 세심하게 연출된 일정을 소화합니다. 하지만 속지 마세요. 이는 진정한 리더십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 그들의 최고 지도자가 정말로 그들의 삶을 신경 쓴다고 설득하기 위해 설계된 순수한 선전입니다. 공식 석상에 나타나기 전 김정은은 할리우드 스타들도 질투할 만큼 정교한 스타일링 과정을 거칩니다. 그의 독특한 헤어스타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양쪽을 짧게 깎고 윗부분을 길게 남긴 이 스타일은 키가 더 커 보이도록 착시 효과를 줍니다. 이 헤어스타일은 특별해서 복제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헤어스타일은 신성불가침으로 간주되며 북한에서 다른 누구도 이 스타일로 머리를 자를 수 없습니다.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을 위해 정확히 28가지 헤어스타일을 직접 승인했습니다. 여성용 18개, 남성용 10개입니다. 당국은 심지어 소위 사회주의적 생활 방식에 맞게 머리를 자르는 방법을 국민들에게 가르치는 TV 프로그램을 방송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스타일도 그의 헤어스타일과 비슷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그 스타일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의 옷장도 그에 못지않게 세심하게 계산됩니다. 어두운 색상의 정장에 넥타이를 매든 할아버지를 연상시키는 마오 스타일의 재킷을 입든 모든 패션 선택은 권위와 신성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김정은을 다른 세계 지도자들과 진정으로 구별짓는 것은 그의 옷이 아니라 그의 손목에 있습니다. 김정은의 시계 컬렉션은 820만 달러, 약 113억 원 이상으로 평가됩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이 시계들만으로도 북한의 굶주리는 인구 절반에게 하루 3끼 식사를 1년 동안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김정은에게는 다른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는 또한 쌍안경 없이 공식 석상에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미사일 발사를 관찰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심지어 시장을 돌아다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그가 매일 자신만의 액션 영화를 찍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김정은의 일상이 특히 흥미로워집니다.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 중 하나를 이끌면서도 그는 그의 진짜 모습을 어느 정도 드러내는 몇 가지 기묘한 우정을 발전시켰습니다. NBA 전 스타 데니스 로드먼, 김정은의 절친이었던 인물을 기억하시나요? 이 기묘한 관계는 2013년 로드먼이 북한을 방문하면서 시작되었고, 둘은 농구에 대한 공통된 사랑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김정은은 스위스에서 공부하던 시절 농구에 대한 열정을 키웠으며 시카고 불스에 푹 빠졌습니다. 이 우정을 이상하게 만드는 것은 정치적 배경입니다. 미국과 북한은 기술적으로 여전히 전쟁 상태에 있으며 수십 년간 긴장과 갈등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도 은퇴한 농구 선수가 미국의 가장 큰 적 중 한 명과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한 유일한 미국인이 되었습니다. 로드먼은 김정은을 사적으로 만났을 때 놀랍게도 매우 평범한 사람이라고 묘사하며 그가 항상 50에서 60명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칵테일을 마시며 웃고 떠든다고 말했습니다. 로드먼에 따르면 김정은이 마시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급 품목들, 테킬라, 샴페인, 와인 뿐입니다. 하지만 로드먼의 묘사 때문에 김정은이 그저 유쾌하고 인생을 사랑하는 우연히 나라를 이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는 자신의 이복형을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암살 명령을 내린 인물입니다. 2017년 세계는 현대 정치 암살 중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했으며 이는 김정은의 진정한 편집증과 잔혹함을 보여줍니다. 피해자는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북한 최고 권력의 후계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김정남은 2001년 위조 여권으로 일본에 입국하려다 적발된 후 아버지 김저일의 눈밖에 났습니다. 그 이후 그는 마카오와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망명 생활을 했으며 북한 정치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그는 김정은의 권력에 실질적인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지나가던 김정남은 2명의 여성에게 접근당했습니다. 첫 번째 여성이 그의 얼굴에 기름 같은 물질을 문질렀고 두 번째 여성이 그의 눈을 두 손으로 가린 뒤 입까지 문질렀습니다. 몇 초 만에 두 여성은 군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김정남의 얼굴에 바른 물질은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화학무기 중 하나인 신경독 VX였습니다. 김정남은 의료 지원을 받기도 전에 20분 만에 사망했습니다. 이 암살 전 과정은 공항의 감시 카메라에 녹화되었으며 즉시 전 세계적으로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정보기관들은 곧바로 이것이 무작위 공격이 아니면 김정은이 직접 명령한 암살임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왜 그는 자신의 이복형을 죽였을까요? 그 답은 김정은의 본질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그는 김정남이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거나 정권 교체 운동의 상징이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비록 김정남이 10년 넘게 북한 정치에 관심이 없었다고 해도 말입니다. 김정은은 여전히 그를 제거해야 할 위협으로 보았습니다. 선택된 암살 방식은 의도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국제공항이라는 붐비는 장소에서 금지된 화학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김정남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김정은이 누구든 어디서든 언제든 공격할 수 있음을 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메시지는 매우 분명했습니다. 김씨 일가에 손을 대면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고문들과 군 장성들에게 배신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수준의 편집증은 김정은이 매년 수백만 달러, 수십억 원을 개인 보안 부대에 지출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김정은의 경호팀은 마치 스파이 영화에서 튀어나온 듯 운영됩니다. 그들은 무기 사용에 능숙할 뿐만 아니라 철저히 훈련받은 무술가이자 전투 전문가들입니다. 하지만 기묘한 점은 그의 경호원이 되기 위해서는 키가 165cm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자신의 키에 대한 콤플렉스가 너무 강해서 주변에 자신보다 키 큰 사람이 없도록 보장합니다. 김정은의 저택들은 군사기지처럼 보호받습니다. 높은 벽, 다중보안 검문소, 모든 각도를 감시하는 카메라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는 모든 대화를 비밀리에 유지하기 위해 암호화된 통신 시스템을 사용하며 수년간 절대적인 충성심을 증명한 소수의 고문들만을 신뢰합니다. 이동할 때는 CIA도 감탄할 만한 전술을 사용합니다. 그는 위협을 혼란스럽게 하고 격추 위험을 줄이기 위해 똑같은 비행기 3대를 사용합니다. 그는 종종 마지막 순간에 비행 경로를 변경하고 지상에서는 미끼 차량을 활용합니다. 모든 이동은 누군가 어딘가에서 그를 암살하려는 음모가 있다고 가정하고 계획됩니다. 이러한 보안 수준은 공개 행사에도 확대됩니다. 그가 대중 앞에 나타날 때는 그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몇 주 전부터 철저히 조사됩니다. 환호하는 군중은 자발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는 세심하게 연출된 공연으로 참여자 한 명 한 명이 선별되고 정확한 반응을 하도록 훈련받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보안 조치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의 가장 큰 보호막은 아마도 그의 정권의 절대적인 예측 불가능성일 것입니다. 외국 정보기관들은 북한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정부라기보다는 종교 집단처럼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독립적인 사고 능력을 잃을 정도로 세뇌당하고 세계와 고립되어 있어 전통적인 첩보 방식은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이러한 고립은 김정은의 오락 선택에도 반영되며 그가 항상 나라를 지키고 있다 고 주장하는 외부 세계와 연결되고 싶어하는 한 남자를 드러냅니다. 북한 주민들은 외국 미디어에 접근하는 것이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금지된 일이지만 김정은은 개인 영화관에서 저녁 시간을 보내며 일반 국민이 발견되면 처형될 수 있는 바로 그 콘텐츠를 시청합니다.
그의 영화 컬렉션은 할리우드 영화사 임원의 꿈 같은 아카이브에 필적합니다. 제임스 본드 시리즈, 아놀드 슈워제네거의 액션 영화, 디즈니 애니메이션, 그리고 심지어 북한 전역에서 절대적으로 금지된 한국 드라마까지 포함됩니다. 김정은의 개인 영화관은 단순히 오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권력을 과시하는 도구입니다. 그는 종종 관리들과 가족 구성원들을 초대해 함께 영화를 보지만 이는 친밀한 모임이 아닙니다. 모두 그의 지위와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된 행사입니다. 정권을 탈출한 전직 관리들에 따르면 김정은은 동물과 자연 다큐멘터리, 사운드 오브 뮤직과 레 미제라블 같은 뮤지컬, 그리고 놀랍게도 CNN과 BBC를 통해 국제 뉴스를 자주 시청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주민들은 외부 세계가 위험과 악으로 가득하다고 세뇌받는 동안 그들의 지도자는 매일 밤 외국 영화를 몰아보며 글로벌 상황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충격적인 폭로는 그의 액션과 첩보 영화에 대한 취향입니다. 김정은은 장크로드 반담 영화와 제임스 본드 시리즈를 특히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는 그의 실제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국제적 음모와 폭력을 찬양하는 콘텐츠입니다. 2023년 8월 김정은은 북한 해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영화관에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는 수백 명의 군 장교들을 초대해 북한의 최신 핵미사일 시험 영상을 상영했으며 무대에는 꽃과 깃발로 장식된 미사일 모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대량 살상 무기가 엔터테인먼트처럼 찬양되는 장면을 보며 환호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이는 김정은의 사고방식에서 핵심적인 점을 드러냅니다. 그는 오락과 선전을, 영화와 현실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 전체는 그가 감독이자 주연 배우, 그리고 관객인 연극입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꺼지고 손님들이 떠난 후 김정은의 전역은 충격적이고 소름 끼치는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김정은의 일상은 무섭고 불안할 정도로 심오해집니다. 리설주와 결혼해 대중 앞에서는 가정적인 남자의 이미지를 유지하지만 김정은은 약 2,000명의 여성으로 구성된 비밀 하렘인 기쁨조를 운영하며 이들의 유일한 목적은 그와 고위 관리들의 오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여성들은 기능에 따라 여러 그룹으로 나뉩니다. 일부는 개인 파티에서 공연하는 가수나 댄서이고 다른 일부는 마사지나 스파 케어를 제공하며 그리고 일부는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지만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독재자가 요구할 수 있는 보다 친밀한 목적을 위해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인지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김정은이 이 하렘에 지출하는 비용은 엄청나게 충격적입니다. 2016년에만 그는 속옷 구매에만 388만 달러, 약 53억 원을 썼습니다. 이 금액은 북한의 한마을 전체 예산을 수십 년 동안 초과하는 액수입니다. 그는 또한 하렘의 모든 여성들이 자신의 건강과 외모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엄격한 건강검진을 받도록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렘은 김정은의 야간 오락 제국 위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의 파티는 국제정보 커뮤니티에서 터무니없는 과시와 상상할 수 없는 사치로 악명 높습니다. 이 파티에 참석했던 데니스 로드먼은 이를 내가 경험한 어떤 것과도 다르다고 묘사했습니다. 로드먼에 따르면 김정은은 항상 50에서 60명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며 끊임없이 이어지는 호화로운 파티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이 파티에서 테킬라 한 병을 마신다면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급 테킬라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김정은은 항상 최고의 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파티들은 단순히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권력의 과시로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김정은이 북한 사람들의 눈에 살아있는 신임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민들이 하루 먹을 식량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그들의 지도자는 고대 로마 황제도 부끄러워할 만한 파티를 열고 있습니다. 이 파티에서의 주류 소비량은 거의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김정은의 전직 개인 요리사였던 후지모토 켄지는 김정은이 한 번에 크리스탈 샴페인 2병을 마시는 것을 자주 보았다고 밝혔습니다.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크리스탈은 한 병에 100달러, 약 13만 8천 원 이상인 샴페인으로 대용량 병은 1000달러,
약 138만 원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탈은 김정은의 주류 컬렉션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는 자신과 측근들을 위해 고급 주류 수입에 매년 평균 3천만 달러, 약 414억 원을 지출합니다. 연간 주류 비용만 이 정도입니다. 수백만 명의 주민들이 깨끗한 물조차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가 즐기는 주류에는 한 병에 약 630달러, 약 86만 8천 원인 헤네시 코냑이 포함됩니다. 그의 아버지 시절 정권은 헤네시 수입에만 연간 약 100만 달러, 약 13억 8천만 원을 썼으며 이는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의 평생 수입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후지모토, 가족의 전직 개인 요리사는 김정은이 한 번이 밤에 보르도 와인 10병을 마신 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후지모토가 김정은이 3살에 운전을 시작했다고도 말한 바 있으니 이 주장에 약간의 과장이 있을 수 있지만 설령 과장이 있더라도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라면 병원에 입원할 수준의 주류 소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마시는 와인은 평범한 저가 와인이 아닙니다. 보르도 와인은 한 병에 몇 달러에서 수천 달러까지 가격이 다양하지만 김정은의 사치스러운 취향을 고려하면 그는 분명 값싼 와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김정은이 파티와 공식 행사 사이를 어떻게 이동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 답은 그의 터무니없는 부의 또 다른 면모를 드러냅니다. 그의 고급 자동차 컬렉션은 어떤 억만장자의 차고도 질투하게 만들 정도입니다. 북한으로의 고급차 수출을 엄격히 금지하는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어떻게든 100대가 넘는 고급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화나 꿈속에서만 볼 수 있는 자동차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컬렉션에는 16만 2천 달러, 약 2억 2,400만 원짜리 아우디 R8, 약 10만 달러, 약 1억 3,800만 원인 레인지로버, 그리고 50만 달러, 약 6억 9천만 원가 넘는 장갑차 롤스로이스 팬텀까지 포함됩니다. 하지만 그의 절대적인 애용 차량, 그가 특별한 인상을 주고 싶을 때 사용하는 차는 160만 달러, 약 22억 원짜리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리무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김정은은 대부분의 주민들의 평생 수입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진 차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그의 100대가 넘는 고급차 중 단지 하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전부는 아닙니다. 김정은은 또한 95피트 길이의 호화 요트인 프린세스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약 700만 달러, 약 97억 원로 추정됩니다. 이는 평범한 요트가 아닙니다. 3개의 넓은 데크, 고급 식사 공간, 완비된 주방, 그리고 각각 전용 욕실이 딸린 4개의 호화로운 침실로 구성된 떠다니는 궁전입니다. 이 요트는 객실의 8명을 수용할 수 있어 김정은의 사적인 파티를 호기심 많은 눈길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열기에 이상적입니다. 이 요트를 경험한 데니스 로드먼은 이를 페리와 디즈니 테마의 크루즈선이 섞인 것 같다고 묘사하며 본질적으로 최고 지도자를 위한 떠다니는 리조트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성 이미지는 이것이 그의 유일한 요트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정보 분석가들은 김정은의 개인 단지 근처에 적어도 100피트 길이의 또 다른 요트가 정박해 있으며 수상 오토바이, 워터슬라이드가 있는 보트, 그리고 60m 길이의 레저 요트로 구성된 함대가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마치 김정은이 슈퍼스타들과 경쟁하려는 듯하지만 재능이나 사업으로 부를 쌓는 대신 그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민들로부터 약탈하고 있습니다. 독재자의 흡연 습관과 건강 김정은의 일상은 흡연을 언급하지 않고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의 과도한 사치를 또 다른 측면에서 보여줍니다.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기본적인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그들의 지도자는 한 팩 가격이 많은 주민들의 월 수입보다 비싼 프랑스산 고급 담배를 피웁니다. 그가 선호하는 브랜드는 이브제 세인트 로렌트로 한 팩에 44달러, 약 6만 1,000원입니다. 하지만 가장 비싼 부분은 담배 케이스입니다. 그의 가죽 담배 케이스는 165달러, 약 22만 8,000원입니다. 다시 말해 김정은은 담배 케이스 하나에만 약 22만 8,000원을 지출하며 이는 북한 주민의 평균 연수입인 2,000달러, 약 276만 원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금액입니다.
그는 또한 말보로와 더닐 같은 유명 브랜드 담배를 피우며 고급 술과 함께 즐기는 값비싼 간식도 곁들입니다. 김정은이 소비하는 모든 것은 사치와 극단적인 향락의 정점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이 생활 방식이 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약 136kg으로 추정되는 체중을 고려하면 김정은이 건강한 생활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의 식단은 거의 전적으로 고칼로리, 고지방 음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도한 음주와 흡연이 결합되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는 핵무기를 손에 쥔 인물이며 그의 건강은 지역 및 세계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은 러시아 의사팀이 정기적으로 비행기를 타고 방문에 진찰하고 주사를 놓고 처방전을 발행한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그의 수명을 최대한 연장하는 유일한 임무를 가진 최고 과학자 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가 신체가 감당해야 할 대가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최고 지도자로 남으려는 듯합니다. 그의 개인 요리사는 종종 블루베리, 흑마늘, 인삼 같은 노화 방지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재료를 식사에 포함시킵니다. 하지만 매일 수천 칼로리의 고지방 음식을 섭취하고 샴페인을 병 단위로 마시며 비싼 담배를 끊임없이 피운다면 어떤 인삼도 그 피해를 상쇄할 수 없습니다. 김정은의 수면 문제도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규칙한 일정, 과도한 음주, 그리고 보고된 불면증은 그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자신의 생활 방식으로부터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부 북한 탈북자들은 김정은이 잠자는 동안 암살당할 가능성에 대해 극도로 편집증적이라고 전하며 이는 그의 불안정한 수면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의 터무니없는 일일 지출 수준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이를 북한 경제 전체의 맥락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정권의 정보 은폐로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추정에 따르면 김정은과 그의 측근들은 매년 국가 예산의 약 30%를 소비합니다. 이는 북한의 전체 생산량 또는 수입의 거의 3분의 1이 소수의 몇백 명이 사치스러운 생활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며 2,500만 명의 국민은 빈곤 속에 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김정은의 시계 컬렉션만 팔아도 그 돈으로 북한의 굶주린 주민 수백만 명에게 몇 달 동안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가 술에 매년 지출하는 3천만 달러, 약 414억 원은 북한의 수많은 가정에 혜택을 줄 수 있는 학교, 병원 또는 인프라를 건설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대신 이 돈은 김정은의 자아와 권력을 키우기 위한 터무니없는 호화 파티에 사용됩니다. 그가 하렘의 속옷을 사는데 1년에 지출한 388만 달러, 약 53억 원은 한 마을 전체의 깨끗한 물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의 160만 달러, 약 22억 원짜리 리무진은 전국적으로 문맹률을 개선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비극적인 점은 숫자 자체가 아니라 김정은의 생활 방식이 초래한 기회 비용에 있습니다. 사치품에 지출된 1달러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투자되지 않은 1달러입니다. 파티와 오락에 지출된 100만 달러는 경제 발전, 의료 개선 또는 인도적 지원을 위한 기회를 잃은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탐욕이 아닙니다. 이는 한 독재자의 개인적인 망상을 지원하기 위해 전체 민족을 체계적으로 착취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나라를 책임이 아닌 개인 놀이터로 여기는 인물입니다.